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로 분주해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에 조기 대선과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입니다.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가장 관건인데 이 대표 사실상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네. 국민투표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또 그렇다면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국민투표법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투표법을 거론한 것은 사실 이제 지금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내란 종식이 먼저일 것 같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이제 반복하는 셈이고요. 네. 국민투표법은 일종의 약간의 이제 뭐 거부하는 명분이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이제 국민투표법이 다른 것은 뭐냐면은 사전투표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 개헌 투표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이제 당일 본투표만 가능하고 네. 대통령 선거는 또 사전 투표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투표가 본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일단 그런 설명이고요.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현행 국민투표법이 사실 재외국민투표가 제한되고 있어서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동안 개헌 논의가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10년째 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또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 공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이 투표하기 전에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실제로 그런데 우리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987년인데 그렇습니다. 87년에는 한 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87년 체제가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주요 정치 세력 간에 단기간에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때, 국민이 요구할 때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권의 합의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졸속으로 합의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면 아무리 그동안에 많은 어떤 공청회를 통하고 많은 논의 토론회들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 형식적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제안하고 정치권이 의결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냥 묻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87 체제의 그 취약성을 탄생시킨 그러한 구조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이 개헌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상황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이 비상계엄이 생기고 내란 사태가 생기면서 아직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네. 정치권 밖의 이런 위기 상황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평범한 시기에 이런 개헌을 한번 차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이재명 대표는 오늘 5.18 정신을 넣자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요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대선 이후에 그렇게 차분하게 하자는 것이지 하지 않자는 것이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모든 대한민국 언론의 사설이나 이 보도의 기조도 이 짧은 조기 대선을 생각할 때 대선 전에 약속, 공약을 정확히 하고 대선 이후에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언론의 기조인데 하여튼 새로운 환경, 그다음에 87 체제가 급히 정치 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단기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취약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란 종식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규식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주류 또는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했습니다만 기존에 국회의장을 했던 우리 정계 원로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헌정에 있는 원로들 분들도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번에 87년 체제에는 이제 손을 봐야 된다라고 개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망은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합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날에 맞춰서 개헌의 국민투표까지 완성짓는 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국민투표법도 있고 시일도 촉박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하느냐 못하느냐는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만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필생의 공약으로 또 반드시 국민한테 지켜야 될 약속으로 개헌을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에 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때 광화문에 모인 100만 이상의 촛불 광장의 힘이 사실은 개헌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용만 하고 그때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아마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아는데 신용만 하고 사실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개헌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5년 임기를 다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는 분은 자기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앞에 개헌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끝내서 국민투표까지 붙여서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든 누구 후보든 같이 저는 국민 앞에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제 그렇게 방송에서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번에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 내용보다는 개헌의 로드맵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정성 있이 약속을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하자 이런 주장을 저는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개헌의 주체는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시지만 그러나 그걸 실행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이 두 축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은 정말 놀랍게도 왜 국회가 네. 여야 간에 이 개헌안을 국회가 먼저 내는 것이 원칙인데 왜 자기들은 합의를 하지 해서 개헌안을 낼 생각을 안 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왜 개헌을 못하냐. 결과적으로 국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 보고 하라고 떠미는 꼴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더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만 그것이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떠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거의 말쯤 돼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국회가 합의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먼저 할 일인데 지금 벌써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라라고 모든 개헌의 중심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의 그 지나친 권한 집중 또 대통령과 의회 상호 견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 이런 것들이 일단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주자들이 이제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4년 중임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 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같은 입장이고요. 이것은 이제 다만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에 이제 요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 2028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개헌을 통과시키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여러모로 조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여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만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요건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계엄 같은 거를 남용하지 않는 그런 요건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말한 적이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내각 책임제 이런 내용을 좀 원하시는 것 같고요. 특이하게 이제 김문수 장관은 개헌에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규식 실장님, 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쟁법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구제 개편이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그리고 권력구제 개편을 제외하면 87년 이후에 거의 40년 가까이 이 헌법이 유지돼서 그 40년 동안에 국내외적인 또는 사회 구조적인 이런 국제적인 정세 변화와 이 환경의 변화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내용들은 대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유가 그 권력구제 개편의 실제 당사자들이 네.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이 그동안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국론이 있고 공론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사람은 5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요.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기가 또 5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대권 잠정들은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임기를 줄이게 되는 수밖에 없는 개헌에 적극 나설 수 없게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시작이 돼서 5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온해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개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국회가 먼저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민감한 쟁점이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에서는 큰 틀에서는 지금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7년 이후에 지금 이 정치적 혼란과 이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계속 엇갈리면서 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이번에 보인 게 줄타넷과 비상겸선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똑같이 선출될 권력으로서 하나의 한치 양보도 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를 맞추자는 의미에서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을 권한을 좀 제어하기 위한 게 87년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두환 7년 독재, 박정희 18년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게 87년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뒤로 30년 가까이 넘어보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절대다수 권력도 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제의 폐해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국회의 다수 독재에 대해서도 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좀 팽팽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박수현 의원님 일단 민주당 일각 특히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이 시점에 개헌 얘기를 꺼내가지고 논점을 흐리느냐 이렇게 좀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에 관한 열정과 노력은 아마 국회의원 내내 이어져 온 정말 우원식 하면 뭐 개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한 소신주의자고 네.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에 관한 이 제언은 그 진정성과 뜻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점이 이때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시점을 이대로 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의 그 평소 소신과 이것을 개헌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에너지가 합의적으로 모이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별한 상황이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심지어는 내란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어떤 국론이 이것으로 빨려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곤란한 현실적인 이유가 모든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헌은 해야 되고 당연히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그 개헌이 어떤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개헌 논의 일단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상황인데 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